이재명 민주사법 리스크 주도자 이야기.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맞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총력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. 하지만 최근 사법 리스크 부각 속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 등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당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.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 당 지도부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.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아마 갈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에서 이 대표가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 당 지도부가 동행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차원이다.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주말인 7에서 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예상 질문 등을 줄이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.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대표 쪽은 검찰 출석 이후 본격적인 되치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. 검찰 출석 다음 날인 11일 곧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경청 투어를 열고 이르면 12일 신년 기자회견 열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. 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세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할 부분은 민생에 있다고 보고 민생 대책을 더 주도하는 방식으로 기조를 가져갈 방침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당 안에선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 대표의 이런 반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. 실제로 이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최근 유례없는 안보 참사라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. 한 다선 의원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치적,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말도 안 하면서 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만 때리니 말 자체에 힘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에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정치개혁 의제를 빼앗기고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들을 공세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. 또 다른 다선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구호로까지 내세웠던 이재명은 합니다는 식의 이 대표의 추진력마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. 당 안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.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리더십 누수를 언급하며 당이 더 늪에 빠지게 되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.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출석과 관련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.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홍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했다. 홍 시장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. 홍 시장은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과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.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.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법률적 반박 논리가 정리된 문서다. 반면
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.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. 답정 기소라 말했다. 이날 조사는 약 12시간 진행돼 오후 10시 50분쯤 마쳤다.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예고한 소환 예정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10분 전쯤 검찰청 앞 대로변의 모습을 드러냈다. 이미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지지자들이 절대 지켜 이재명, 우리가 이재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둔 상태였다. 이 대표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150m 거리를 15분 걸려 이동해 검찰청사 앞에 도착했다.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상의 안쪽에서 입장문을 꺼냈다. 이때 보수 성향의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. 쫄았습니까? 라고 외치자 이 대표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. 중요 사건의 피의자가 조사 직전 입장을 밝히는 포토라인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었다. 이날 포토라인은 검찰과 이 대표 측에 협의해 마련됐다. 이 대표 측이 떳떳하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한다.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.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. 검찰의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.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. 이 대표는 10시 48분에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.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짧은 자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. 조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. A4 용지 10장 약간 넘는 분량이라고 한다. 검찰 소환에 응한 피의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.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.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다.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다며 질문을 하면 왜 의견을 묻냐고 답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진술서로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.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.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반박문을 냈다.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.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. 검찰 기소를 예상하는 이 대표로선 굳이 방어 논리를 드러내지 않고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제안적 답변으로 소환 조사를 가름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.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미다. 이 대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지난달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취소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해왔다.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성남FC 후원금을 이 대표 측 인사가 착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. 해당 부분이 불송치된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죄 혐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억지 수사라고 말했다.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,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 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. 관건은 대가성 입증 여부다. 검찰은 이 후원금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두산, 네이버, 차병원 등 저마다의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. 검찰은 두산이 사옥을 짓게 되면 성남FC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남시에 보낸 공문과 당시 두산건설 대표 등의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삼고 있다.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축구단의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며 반박했다. 두산건설이 소유 중이던 병원 부지는 약 20년간 방치됐는데 상업용지로 바꾼 뒤 일자리 3,000에서 4,000개를 유치했고 네이버와 차병원 역시 세수를 늘린 모범 사례라는 주장이다. 성남FC가 독립법인이라며 이 대표와 거리를 둔 것도 주요 방어 논리다.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루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, SK로 하여금 측근인 최서원 씨가 주도한 미르 K스포츠재단을 후원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. 박 전 대통령과
미르 K스포츠주단이 특수관계였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동안 성남FC의 임시 구단주였고 축구단 역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.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. 이 대표는 이게 문제라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례와 달리 성남FC 후원 기업의 혜택이 사전 협의로 정해져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일 때만 집중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. 검찰 안팎에선 160여 건을 뇌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한 번으로 매듭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.